네, 너의 마지막 수학, 수학상 334 원의 접선의 방정식 강의해 보도록 할게요. 질문할 문제의 번호를 불러주세요. 397요. 397이요. 그리고요? 다른 건 없어요. 하나 더 있지 않았어요? 이 뒤에. 네, 399와 400번. 이것도 있어요? 네, 같이 할게요. 네.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부터 막심 학생이 같이 강의를 듣게 됐는데, 막심 학생은 여기 강의를 몇 번 들어보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병훈이가, 뭐랄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더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먼저 그러면 397번 문제를 볼 건데요. 그 전에 우리가 했던 내용을 좀 얘기해 볼게요. 우리는 최근에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걸 연습했었어요. 원의 접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 해서 크게 주어진 힌트가 말이죠. 접점을 알려줬을 때. 접점을 알 때 예, 어떤 방식으로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했는가. 그러니까 이제 원의 이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r제곱, 그리고 접점의 좌표가 x1, y1일 때 그때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나왔는가? 공식이 있었죠. 네, x1x 더하기 y1 y는 r제곱. 기억나세요? 네. 막심이도 기억나세요? 근데 사실 이건 이렇게 원의 중심이 0,0일 때에만 써먹을 수 있는 공식이에요.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뭐 지나는 점의 좌표를 하나 알고 있는 거죠. 이렇게 원이 있으면 접점이 있다면 점의 좌표를 하나 알고 있는 거죠. x1, y1. 여기 이제 중심이 0,0이 아닐 때에는 얘의 기울기만 알면 되죠. 그런 때는 이제 중심에서 접점에 내리는 반지름, 우리가 얘의 기울기 구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중심과 저점을 아니까. 그걸 이용해서 얘의 기울기도 구할 수 있죠. 왜냐면 서로 수직일 때에는 서로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런 때에는 공식을 쓰는 게 아니라 얘의 기울기를 따로 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었는가 생각을 해보면, 자, 기울기를 알 때.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원이 있고, 우리가 알고 싶은 그 접선의 기울기가 m이었다고 할 때, 이때도 사실 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뭐였나요? y는 네, mx 플러스 마이너스 y r 곱하기 루트 m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나왔었단 말이죠. 근데 이것도요, 이 원의 중심이 0,0일 때에만 써먹을 수 있었어요. 0,0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경우에 이제 이 기울기를 아니까, 기울기가 만약에 m이라면 접선의 방정식을 y는 mx 더하기 k 이런 꼴로 구체화시킬 수가 있죠. k만 구하면 되겠네요. k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로 써먹는 건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접선과 원과 접선이 있을 때 이 둘 사이의 교점이 하나이기 때문에 놀라지 마시고, 뒤에 이제 이렇게 이 칠판이 좀 부실해서 이렇게 뒤에 받쳐놓은 게 있었어요. 이렇게 기울기만 알고 있을 때 이런 y절편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용하는 특성이 뭐가 있는가? 접선과 원은 교점이 하나이지 않습니까? 네.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써먹어야죠. 접선의 방정식과 원의 방정식, 중심이 0,0이 아닐 때 얘기해요. 원의 방정식을 서로 연립해서 나오는 2차 방정식이 있을 거라는 거죠. 네. 그 2차 방정식은 실근이 몇 개여야 합니까? 한 개여야 됩니다. 그래서 접선이 있을 때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판별식이 0이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접선과 원의 중심이라는 이 점과 접선 사이의 거리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원의 반지름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소문자 D로 표현합니다.
크게 반지름과 같다. 둘 중에 하나를 써먹으시면 된다 이거죠. 주로 추천하는 거는 얘입니다. 얘는 아무래도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식이 매우 복잡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중심이 0,0이 아니다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이 접선의 방정식이 구체화한 다음에 중심과 접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과 똑같다라는 걸 이용하면 이 K를 구할 수 있을 거라 이겁니다. 다음에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유형이 있었죠. 바로 접선이 지나는 원 밖의 한 점을 알 때가 있었습니다. 네. 네. 접선이 지나는 원 밖의 한 점을 알 때,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원이 있고 접선이 있고 근데 이런 점을 하나 알려줬다 이거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식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다고 봐야 돼요. 크게 보면 뭐냐면 이 접점의 좌표를 구해서 원의 접선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접점의 좌표를 구한다가 있어요. 접점의 좌표를 구한다. 또 하나는 이 점의 좌표를 알면 우리가 이 접선의 식을 좀 구체화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만약에 1,2였다고 해봐요. 네. 그럼 이 접선의 방정식은 y 빼기 2는 m 곱하기 x 빼기 1로 구체화시킬 수가 있어요. 네. 그럼 m만 구하면 되잖아요. 네. m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기울기를 구하면 된다고 있어요. 네. 기울기를 구해. 이런 방법이 있는데 기울기를 어떤 방식으로 구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쓴다는 거죠. 네. 근데 제가 권장하는 건 얘다 이겁니다. 이건 매우 복잡할 확률이 높으니까. 네. 괜찮으세요? 네.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질문이 나온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97번 문제를 볼게요. 자, 막심 학생은 1월 1일 아까 영어 공부하셨다고 그랬죠? 뭔가 기합이 잔뜩 들었네요. 좋습니다. 병훈이도 사실 혼자 공부하는 게 좋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네. 뭐랄까 좀 느슨하게 됐을 수도 있죠. 네. 병훈이도 열심히 할 수 있는 러닝메이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이 좀 필요하긴 했어요. 자, 397번이에요. 317페이지죠. 네. 자,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10이다. 이런 원 위의 점, 이 원 위에 점이 하나 있어요.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에요. 여기에서의 접선이 이거에서의 접선이 있는데 그 접선이 이제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AB라고 할 때 OAB의 넓이를 구하시오. 삼각형 OAB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럼 우리가 사실 삼각형의 세 점의 좌표만 알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접선이나 이 원을 다 그릴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리고 이 상황을 보면 이 원이 이 중심의 좌표가 0,0이기 때문에 이게 또 이제 접점인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그 접점을 이용해서 그 접선의 방정식을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을 아니까 그 식이 x축, y축과 어떻게 만나는지 그 교점의 좌표도 구할 수 있죠. 네. 그럼 문제를 풀 수 있겠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도록 하죠. 접선의 방정식 제가 접방이라고 줄여서 썼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 마이너스 1x 그러니까 마이너스 x 그리고 마이너스 3y는 10이다 이거죠. 우리는 얘가 x축과 어떻게 만나는지 그러니까 x축과의 교점 그리고 y축과의 교점이 뭔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네. x축과의 교점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선이 x축이랑 어떻게 만나는지 그 교점의 좌표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헐 y에 0을 대입해 봐야죠. 네, 일단 네. 네, y에 0을 대입하면 x가 몇 나와요? 마이너스 12. 그러니까 x축과의 교점은요? 마이너스 10,0이라는 거예요. 네. 다음에 두 번째 y축과의 교점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x에다가 0을 대입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0이 되니까 이만큼이 10 돼야 하니 y는 마이너스 3분의 10 즉 y축과의 교점은 0, 마이너스 3분의 10이다 이겁니다. 네. 괜찮으세요?
병원이도 괜찮니? 아 괜찮은데. 네? 근데 왜요? 환경이 좀 새로워가지고. 아 그래요? 네, 당황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x축, y축이 이렇게 있고요. x축과의 교점 좌표가 이렇게 마이너스 10,0이에요. 문제에서 이제 이거를 점 a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음에 y축과의 교점은 0, 마이너스 3분의 10이에요. 이걸 이제 b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원점 5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뭐 구할 수 있죠. 네. 이 길이 얼마입니까? 10. 10이죠. 이 길이 얼마입니까? 3분의 10이 됐겠죠. 그러니까 곱한 다음에 2로 나누면 그 넓이는 3분의 50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318페이지에 399번입니다. 자, 399번 보도록 하죠. 얘는 지금 이제 아까 우리가 마지막에 본 접선이 지나는 원 밖의 한 점을 알 때의 상황인 겁니다. 네. 이때 우리가 좀 조심히 봐야 할 게 있어요. 이렇게 접선이 지나는 원 밖의 한 점이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고 할 때 그런 접선은 반드시 몇 개가 됩니까? 두 개요. 반드시 두 개가 되죠.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은 얘도 있지만 분명히 얘도 있을 거거든요. 괜찮으세요? 네. 사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접점을 구하는 게 더 완전한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 기울기를 구하려고 할 때에는 말이죠. 이런 게 있어요. 원이 있고 접선이 말이죠.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한 점을, 그러니까 원 밖의 한 점을 지나는 그 접선 중에 만약에 이런 애가 이렇게 있었다면 이렇게 x는 무엇은 꼴 이런 식이 이런 직선이 접선으로 존재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기울기를 구하는 방식으로는 얘를 구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너무 뒤에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기울기를 우리가 이제 미지수로 놓으면 y는 뭐 이제 mx 플러스 무엇이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런 애는 이런 구조의 식이 아니에요. 괜찮으세요? 네. 기울기가 뭔지를 여기 m에다 무엇에 대입하더라도 y가 사라지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기울기를 내가 구하는 방식으로 답을 구했다라면 이런 상황이 만약에 답이라고 할 땐 접선의 방정식이 하나밖에 안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직접 그림을 그려서 이런 세로선 모양의 접선의 방정식을 따로 구하셔야 해요. 네. 하지만 접점을 이용해서 구한다면 우리가 이제 접점의 좌표를 구할 거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 접점을 알 때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y0, y는 i제곱. 이런 경우는 접점의 x1, y1 좌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런 구조의 식도 다 표현이 돼요. 네. 그러니까 물론 본인이 처음에 이제 문제를 풀 때에는 접점을 구하는 게 더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접점을 이용하면 어떤 상황이건 간에 그 두 개의 접선 방정식이 다 나온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39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99번은 자 3,-1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라는 이 원의 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두 가지 방식을 다 말씀드려 볼게요. 그림을 제가 아주 꼼꼼히는 그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5라는 원의 방정식이 있었어요. 중심은 몇 컴마 몇인가요? 0,0입니다. 제가 꼼꼼히 그리지 않는다는 말씀은 x축, y축을 그리지 않고 그냥 그려본다는 얘기예요. 3,-1 뭐 어디 있겠지 뭐. 여기 어디 있을 건가 봐. 그럼 여기 이제 3,- 이렇게 해서 이 점에서 그은, 이 원의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접선은 아마 이런 식으로 하나, 이런 식으로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겁니다. 네. 괜찮으세요? 네. 그럼 이제 첫 번째는 접점의 좌표를 구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자, 첫 번째 접점의 좌표를 x1, y1 이라고 해서 이 x1, y1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네. 그럼 우리는 여기서 곧바로 접선의 방정식의 구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이 원에 대한 접선이니까 x1, x 더하기 y1, y는 5라고 나오게 될 겁니다. 네. x1과 y1만 구하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죠.
네. 그럼 x1, y1 구해야 할 문자가 몇 개입니까? 2개. 그럼 방정식이 몇 개 필요합니까? 2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개의 방정식을 세울 거예요. 네. 첫 번째 뭐가 있느냐 하면 x1, y1은 기본적으로 이 원에 있는 점입니다. 네. 원의 방정식을 만족하겠죠. 네. 그러니까 x1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5다라는 식이 성립한다는 거죠. 네. 하나 더. 이 접선이 어떤 점을 지납니까? 3, 마이너스 1을 지납니다. 그럼 3, 마이너스 여기다 대입하면 네. 식이 성립하겠죠. 네. 그래서 자, x에다가 3 대입하면 여기는 3x1, y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y1은 5 이렇게 식이 하나 더 나온다는 얘기죠. 네. 그럼 이 2차와 1차로 만들어진 연립 2차 방정식을 풀면 땡이에요. 네. 연립 2차 방정식을 푸는 것 중에 얘처럼 2차와 1차 방정식이 있을 경우 네. 얘를 가지고 대입법을 쓰죠. 네. 요걸 제가 이렇게 y1은 3x1 -5 이렇게 이항시켜서 y1 만들어 놓고 네. 둘을 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x1 제곱 더하기 y1 대신에 3x1 -5의 제곱은 5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얘를 풀면 되겠죠. 좀 지저분하지만 제가 여기다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399번, 400번이 질문이었고요. 여기 좀 9x1 제곱, x1 제곱하니까 10x1 제곱이 있고요. 여기 곱의 2배니까 마이너스 30x1 있고요. 네. 25 빼기 5 하니까 더하기 20은 0 되겠습니다. 네. 이거 10으로 나누면 x1 제곱 마이너스 3x1 더하기 2입니다. 네. 인수분해가 x1 마이너스 1, x1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된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x1은 1 또는 2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세 번째, 자, x1이 1인 경우와 x1이 2인 경우 나눠보도록 하죠. 네. x1이 1이면 y1은 여기다 1 대입하면 3 빼기 5니까 y1은 마이너스 2가 됐겠고요. 네. x1이 2면 6 빼기 5니까 y1은 1이 됐겠네요. 네. 그럼 이런 경우에 접선의 방정식은 이제 여기에다가 x1에 1, y1에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x 마이너스 2y는 5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게 됐겠죠. 네. 이 경우의 답은 여기에다가 2, 여기에다가 1 대입하니까 네. 2x 더하기 y는 5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네. 이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물론 이 연립방정식 푸는 거 귀찮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또 다른 방법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죄송하지만 이거 지워도 되겠습니까? 지워도 괜찮니? 네. 다 적었어요. 예, 그래요? 네. 혹시라도 안 적으셨으면 아. 이 강의 보면서 다시 적으세요. 중학생들도 그런 학생들 많아요. 아직 사실 여러분들 본인들이 중학생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이제는 고등학생이죠. 네. 이제는 고등학생. 또 하나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기울기를 구하는 거예요. 네. 이 점의 좌표가 3, 마이너스 나와 있죠.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수 있느냐. 접선의 방정식을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라고 생각해서 y 더하기 1은 기울기 곱하기 x 빼기 3이다 라고 본다는 거죠. 네. 괜찮나요? 네. 그럼 이제 여기서 m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네. 크게 판별식은 0이다를 쓰거나 아니면 중심과의 거리가 반지름과 똑같다. 이걸 쓸 수 있는데 권장하는 방법은 뭐다? 위아래 중에 아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직선과 이 중심 0,0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니까 식을 이런 구조가 아니라 0만 남겨놓고 다 넘겨버릴 겁니다. 네. 여기 0만 남겨놓고 넘겨볼게요. 그럼 여기 이제 mx가 있고요. 마이너스 y가 있고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이렇게 있습니다. 네. 괜찮으세요? 네. 참고로 제가 이거 y는 하고 좀 정리 좀 해볼게요. 네. mx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죠. 네. 요 m 자리에 이제 뭐가 들어가는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d는 r이다를 쓴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산은 얘가 더 편하기는 해요. 네. 근데 이 문제 이런 방식의 단점은 만약에 접선 중에 y축의 평행한 애가 나오면 다 그 직선은 얘를 못 구한다는 거죠. 얘로는. 네. 답은 분명히 두 개가 나와야 돼. 만약에 하나만 나왔다? 내가 그 세로선을 못 구한 거야. 네. 그림을 그려봐야 돼. 자, 그럼 이제 얘와 0,0 사이 거리 구할 거니까 얘는 이제 루트 빡 씹어서 제곱 더하기 제곱. 그러니까 m 제곱 더하기 1. 여기다 이제 0,0과의 거리니까 빵빵 대입해서 절대값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1. 근데 그게 반지름. 이 원의 반지름은
루트 5였던 거죠. 네. 괜찮으세요? 이제 이걸 풀면 땡이죠. 마이너스 2개 절대값. 양변에 루트를 곱하면 절대값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1은 루트하고 여기 이제 5m 제곱 더하기 5가 되었겠죠. 네. 루트도 문제고 절대값도 문제예요. 근데 한 큐에 해결할 수 있죠. 네. 양변을 제곱하면 되죠. 네. 제곱하면 여기는 이제 9m 제곱 더하기 6m 더하기 1은 여기는 5m 제곱 더하기 5가 되어 있는 거죠. 네. 넘어가면 4m 제곱 더하기 6m 마이너스 4는 0 나오게 되었고요. 네. 2를 약분하면 2m 제곱 더하기 3m 마이너스 2는 빵 되었습니다. 네. 괜찮습니까? 네. 이거 인수분해하면 2m 여기 m 여기 2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돼요. 네. 그럼 m 값은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얘기죠. 네. 이 자리에다가 2분의 1 넣은 것도 답이고요. 마이너스 1을 넣은 것도 답이고. 네. 답은 똑같이 나오게 될 겁니다. 괜찮으세요? 네.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해보면 계산이 그나마 작은 차이이긴 하지만 계산이 그나마 편한 건 기울기를 구하는 것. 그때 이제 D는 R이다를 쓰는 게 조금 편하긴 한데 얘는 단점이 세로선으로 나와 있는 접선의 방정식은 여기선 구해지지 않는다. 네. 한 번에 다 무조건 답을 구할 수 있는 건 접점의 좌표를 구하는 것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40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좀 지울게요. 네. 400번 문제입니다. 병훈이 몸은 좀 어때요? 저 좀 많이 나왔어요. 다행입니다. 병훈이가 그 감기에 심하게 걸렸었잖아요. 네. 그런 경우 근육통이 있을 수 있대요. 진짜로. 네. 음, 살짝 왔던 것 같아요. 막심이는 어디 아픈 데는 없어요? 다행이네요. 그럼 병훈이는 1월 1일에 국어학원에 갔다고 하셨는데, 네. 그 끝난 다음에 뭐 하셨어요? 이거 수학시에랑 네. 국어 숙제. 1월 1일에요? 네. 혹시 혼자 문제 풀다가 울거나 그러진 않았습니까? 너무 서러워서? 1월 1일에. 자, 여기 볼게요. 이 점에서 이 원의 접선을 그었대요. 이 점은 접점이 아닌 거예요. 네. 그랬을 때 그 두 접선의 기울기의 합을 구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네. 우리가 약간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어요. 크게 지금 이제 그림을 약간 여기서 하나 그려볼게요. 중심이 마이너스 1,2예요. 네. 여기 이제 접선이 어디 이렇게 있겠죠. 이 그림은 정확하진 않아요. 그냥 그려본 거예요. 여기 이제 2, 마이너스 1이에요. 네. 이렇게 있는데 이 점에서 그은 두 개의 접선을 놓고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기울기의 합을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네. 우리는 크게 접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식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기울기를 구하는 방식으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는 기울기 합을 뭐라고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네. 어느 방식을 이용하는 게 좋을까요? 어, 접점의 좌표를 구하는 게 좋을까요? 기울기를 구하는 게 좋을까요? 기울기를. 기울기 구하는 게 좋죠. 기울기를 거론했으니까. 그래서 자 기울기를 구해볼 겁니다. 그 접점의 좌표를 쓰는 건 여기서 사실 또 썩 적당하지도 않아요. 네. 그건 중심이 0,0일 때 쓰기 좋은데 얘는 그 원의 중심이 0,0이 아니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질문이 지금 두 접선의 기울기의 합을 묻고 있다. 그래서 기울기가 거론되는 방식을 쓰는 게 좋겠다 이겁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이 점을 지나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이 점을 지나는 직선, 그러니까 y 더하기 1은 기울기 곱하기 x 빼기 2 이렇게 놓고 저 m 값의, 그러니까 m 값이 아마 두 개가 나올 테고 저 두 개의 m 값의 합을 구하는 일을 할 거란 말입니다. 네. 괜찮으세요? 막심이도 괜찮니? 병훈이도 괜찮아? 네. 그럼 이제 이때는 판별식은 0을 쓰거나 아니면 중심거리가 r과 같다라는 걸 쓰거나 하는 방법이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훨씬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얘를 중심과 그러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편한 구조로 바꿔야죠. 0 하고 넘길 겁니다. 네. 그러면 x가 이제 mx고요. y는 마이너스 y고요. 상수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 되어 있는 거죠. 네. 이것과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 1,2 이거와
마이너스 1,2 사이의 거리 사이에 이제 거리를 우리가 이렇게 구해봐야죠. 루트 빡 씌워서 여기 제곱 하니까 m제곱 더하기 1 이제 mx 자리에는 마이너스를 넣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m y 자리에는 2 넣으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 그게 이제 반지름 루트 3 나온다 이거죠. 네. 양변에 루트 m제곱 더하기 1 곱하겠습니다. 네. 그럼 좌변엔 절대값만 남을 텐데 절대값하고 여기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3m이 있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있어요. 네. 루트 빡 씌워서 3m 제곱 더하기 3이 되어 있겠죠. 네. 아까와 마찬가지로 루트도 없애고 절대값도 없앨 거니까 양변을 제곱해야 되겠네요. 네. 여기 좌변은 9m 제곱 곱의 2배니까 더하기 18m 더하기 9는 3m 제곱 더하기 3이에요. 네. 넘기면 여기는 6m 제곱 더하기 18m 더하기 6은 0 나왔어요. 네. 3으로 약분하면 2m 제곱 더하기 6m 더하기 2는 0이에요. 네. 아, 6으로 약분하면 되겠네요. 죄송해요. 6으로 약분하면 되는데 6으로 약분하면은 여기는 지금 m 제곱 더하기 3m 더하기 1이에요. 여기서 이제 m 값을 구해서 더해도 되는데 네. 질문이 그냥 m 값의 합이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도 기울기의 합은 이 방정식에서 나오는 m 값들의 합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것의 두 근의 합이다. 그럼 우리가 직접 구하지 않아도 되죠. 네.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그 답은 마이너스 3인 걸 알 수 있게 되겠네요. 네. 괜찮으세요? 네.